자, 국제법, 국제정착. 자, 두 과목 중에서 오늘 국제정착의, 이거는 우리가 OT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한 시간은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으니까. 자, 국제정착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국제정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로 구별되는데, 자, 요게 바로 기본 이론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론을 일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커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플러스 외교사까지 가미해가지고 약 3시간 좀 넘게 수업을 하고, OX나 아니면 자, 기초,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한 수업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단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데, 일단 처음에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중은 늘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10개부터 11개 정도의 비중이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국제정치 이론은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자, 현실주의, 자유주의 같은 양대 계보 이외에도 요새는 파생 이론들, 스몰 이론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다 관찰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늘 예상 밖에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고득점을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이론으로 집어넣지 않더라도, 자, 이거는 국제정치의 넓은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은 일련의 관계학문입니다. 오아시스 학문이고요. 교차학문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정치학이라고 오리지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요. 경제학, 사회학, 그 다음에 일반 정치학의 신세를 많이 빌려오고요. 특히 사회학과의 연결성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생 이론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무궁무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수험서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어.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추적형 교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새롭게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70 정도밖에 일단 쉽게 말하면 적중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30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발품 팔아가면서 이론들을 긁어 모으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중간급 난이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서 못 풀겠다는 문제는 국제정치 이론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가능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교사 부분은 동양 외교사, 그 다음에 서양 외교사, 그 다음에 자, 물론 한국의 근대사도 나오는데 이건 높은 비중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냉전사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비중이 고작해야 4-5개야. 이 비중을 우리는 계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일단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냥 쭉 한 번은 일단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표를 미리 드릴 거야.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2022년이 바로 자, 일단 4개 문제에서 2개 문제가 연표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연도를 체크하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외교사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일단 외교사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외교 무대가 시작됐던 근대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근대라고 얘기하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됐다. 아니라 주권 국가의 등장 이후에 비인 체제부터가, 자, 실적인 비인 체제가 외교사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1814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고작해야 어떻게 본다면 200년 역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량 같은데, 근데 이게 조밀하게 분석 단위를 한다면 꽤 골치 아픈 파트가 외교사 부분입니다. 공부 방법론은 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빠른, 자, 일단 속도로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개국 역사야. 외교사는 거의 대부분 다 서양사 위주로 편제됐기 때문에 동양이나 한국사가 비중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동양은 자, 일단 쉽게 말하면 중국과 일본의 개국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난징 조약부터 일단 중국의 실현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100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일단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게 요 부분이고요.
서양사는 노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 요 비인 체제부터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골격과 뼈대는 서양사 위주로 쭉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뭐 한검증에서 본 그 실력을 그대로 일단 표출하시면 돼요. 그죠? 대단한 뭐 일단 특별한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문제가 바로 이 이슈 아니겠습니까? 가령 요 비중은 올해 시험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죠?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봐야 돼. 그죠? 이슈가 관건이고요. 해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상당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제일 까다로운 파트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4대 강국의 외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시는 거야.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4대 강국이면 뭐 우리나라, 자 일단 주변에 있는 뭐 미국이나 중국,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일본의 4대 외교국. 그러니까 이게 매번 문제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비중은 딱 이거야. 미국이 거의 위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순으로 나와. 근데 요새는 뭐 러시아가 일단 화제의 중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비중이 높아진 관계로 푸틴 이전에 다양한 자 소련 체제를 일단 탈피한 이후에 탈냉전 시대 때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매번 자 하나 때로는 많으면 3개 이 파트가 4대 강국 외교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모두 들어가겠습니까? 안보 정책도 들어가니까 양이 만만치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은 기타 지역 외교와 기구 이런 걸 묶어서 나오겠지. 그죠? 자, 지역과 기구는 아세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EU 뭐 이런 것들이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근동사 위주로 지역 외교사에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가 기후론인데 이게 막강한 파트야. 너무 분량이 많아. 그죠? SCO 물어보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죠? 상하이 협력기구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구의 다양한 증폭이나 아니면 자 변화된 추이까지 물어보니까 뭐 나토 문제는 매번 유력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올해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다 포함해서 기구로니까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때로는 창설 때 몇 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만들었냐의 일단 숫자 그 한두 차이로 일단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연도 문제, 창립 연도부터 시작한 거. 대표 중에 상하이협력기구예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 1대1로는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뭐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슈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예상컨대 어느 영역인 건 알겠는데 나오는 게 천차만별이니까 결국 예측 범위 바깥이 이 이슈야. 그죠? 그러니까 4대 강국하고요. 지역과 기구하고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테마 이슈라고 얘기해서 환경 문제. 최근에 자 일단 파리 기후 COP 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자 올해까지 개최된 그 각각의 특징 같은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환경 문제, 안보 문제, 군축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한 거니까 테마 이슈는 끝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업이 가장 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화해서 다루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외교사는 기본 이론이니까 12월, 1월, 2월까지 소화를 어떻게든지 해드릴게. 그러면 압축해서 끝나고 나서는 요 기본 이론 2과목이니까 약 뭐 일단 물리적으로 일단 계량적으로 얘기한다면 15개 문항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접근을 하신 거야. 근데 이슈는 그 이후에 3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수업인데 사실 예전같이 방만하게 할 수는 없고요. 압축해가지고 계속 자료 드린 다음에 리뷰를 자 이슈를 여러분들과 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가령 상하이협력기구를 공부했으면은 최근에 국가들의 변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처음에 5개부터 출발했다가 8개로 늘어나는 과정들이 어느 나라가 옵저버 국가인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검색하다가 과거 자료를 들어가지고 그거 외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물론 자료는 제가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검색할 때 어떤 자료가 근거 있는 자료인지 출처인지 이거 분명히 밝히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가령 나토 회원국 수가 몇 개국이야. 그 다음에 자 일단 뭐 브렉시트 이후에 EU가 몇 개 나라야. 그리고 아세안의 뭐 회원국이 몇 개야. 아주 유치하고 이거는 뭐 기억력 싸움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죠? 이런 문제가 선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알터니가 돼요. 그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2개의 선지가 늘 고통스러워. 근데 이거 하나가 꼭 이 숫자를 물어보는 거야. 몇 개야? 몇 년이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맞으면은
아,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뭐 1, 2년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고 숫자 뭐 2개, 3개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외형직은 최근 연도에서 그런 아주 조잡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연도 늘 체크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핵심,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 누가 대표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여러분들 암기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제정착이 자 암기해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요놈 때문이야. 너무 외울 게 많아. 그죠? 근데 이걸 나중에 후반부로 미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 이론 끝나자마자 바로 붙여가지고 그냥 아예 모든 핵심적인 정리를 요때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엔 추가 자료는 그 이후에 다 소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25개 문항이 나오는데 과거에 일단 교과 편제가 되기 전에 바로 외형직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국제법 전략 과목이야. 자, 조금만 하면 이거는 뭐 일단 90점 넣는 게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얘기는 20개 문항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국제법 자체는 소화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봐요. 이거 뭐 한두 개 틀리는 거는 뭐 일단 전략 과목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국정학 이때도 악명이 대단했지. 그죠? 그래서 몇 점이냐면 노골적으로 다른 거 떼우고 이거는 10점은 맞자. 뭐 이런 전략이야. 과거에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학은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야. 더 이상은 암기하느니 차라리 뭐 다른 과목을 좀 치중을 주는 게 더 낫다. 근데 바뀌었잖아. 전공이 불과 이 두 과목과 헌법밖에 없어요. 전략 과목이 뭘고 없어. 다 전략 과목이야.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이 바로 승부처가 된 거지. 그죠? 자, 점수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천차만별이야. 국제법 공부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얘는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느냐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해야 돼. 근데 끝도 없이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죠? 이게 좀 취약한 과목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세를 나타낸 분은 당연히 자, 합격에 대한 조금 더 근접히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공부해야지 좋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정치학 이론은 원래는 자 원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길핀 같은 학자는 거의 이 양반이 30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막판에 자기 연구를 일부러 틀었어.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 일단 공격적 패권의 의식을 조금 틀었다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양반의 일단 그 이론을 불과 20분 만에 그냥 단기간에 일단 흡수하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추상성이야. 추상적인 논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아시스상문, 교차학이야. 이러다 보니까 사회야, 경제야, 그 다음에 심리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이론도 자, 이걸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국제정책이 출발한 게 고작해야 과학화에 성공한 게 1970년대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죠? 케네시 왈츠에 의해서 정착이 된 과목이 일단 사회과학으로서 국제정착인데 그 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현상학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게 정밀한 사회과학으로 등장한 거는 고작해야 지금 역사가 50년이 좀 넘을까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미천이 딸리다 보니까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순수하게 국제정착이란 그 고갱이는 아예 일부에 불과해. 다 빌려온 거야. 공부하다 보면 뭘 공부하냐면 사회심리학 공부하고 있어. 이 양반이 그렇게 주장했던 근거가 사회심리학적 근거야. 뭐 이렇게 나오고. 행태주의는 여러분들 뒤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사회과학의 하나의 조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국제정착의 행태주의적 접근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죠? 당연히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어프로치들을 다 따오면서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중고통이야. 원래 있었던 자 일단 접근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국제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붙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이 좀 따라요. 그죠? 어렵다는 얘기지. 그죠? 이걸 정말 급스피드로 막 진행을 하는 거야. 나중에 놓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압축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여러분들 시험뿐만이 아니라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 교재가 뭐냐면 저는 이걸 꽤 중요한 책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뭐 일단 어디지? 한울 아카데미. 여기에서 보면 국제관계 이론이나 국제정책 이론들이 꽤 뭐 그나마 많이 소개되는 출판사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오리지널 원전은 그리고 자 스테디셀러라고 일단 기록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도 보냐면 외교원 자 준비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봐요. 그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그 기본적인 교재를 국제정치 패러다임이라는 교재가 있어. 박재영 교수가 썼던 국제정치 패러다임. 그나마 모든 이론들이 다 이게 몇 판이 계속 연속으로 그죠? 몇 수회라고 얘기하죠. 계속 일단 쉽게 말하면 자 고치고 또 수정하고 첨부해가지고 만든 게 최근 판이 꽤 내용들이 두툼해졌어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제정치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자료는 국제정치 박지영 교수가 썼던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하나의 모태로 삼아가지고 이론 설명드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워낙 잘 나와 있는 교재라고 보기에는 일관성은 좀 떨어져요.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교재는 여러 개를 짜집기 해가지고 일관성은 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번역을 좀 서투리해서 반대적인 해석을 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리진 않아. 페이지 분량만 해도 이게 700페이지 육박하니까 꽤 많은 분량이죠. 다 소화하기 힘들고 제가 이걸 정리한 것들을 조금 더 풀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럼 메인 텍스트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야. 시중에 자 일단 출판사마다 자 요걸 전공했던 관계된 이거 저와 같이 이걸 자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그 교재를 썼는데 자 거의 100%가 추적형 교재라고 말씀드렸죠. 나왔던 거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하나의 경향이지만 그렇게 꼭 반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대비하는 건 약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준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교재로 소화할 수 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런 교재 없어요. 국제정치학은 사실 우리가 예상할 출제 범위를 늘 벗어나고 있어요. 이건 제 실력일 수도 있겠지. 예측했는데 안 맞아. 이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죠?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 그러니까 허를 막 찌르는 거야. 그죠?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나와. 그럼 도대체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범위를 각자 책정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국제정책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그래요. 국제법이랑 이걸 같이 시작하면은 자, 일단 대부분 다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해. 들어봤잖아. 그죠? 근데 국제법은 리걸 마인드가 좀 자리 잡히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생기는 과목이 국제법입니다. 근데 국제정책은 들어봤으니까 왠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벽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과목. 아, 짧게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그죠? 체감할 수 있는 과목이 국제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부 방법은 외교사는 암기잖아. 이거는 주말에 하시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중에 하는 게 아니야. 주말로 미뤄. 묶어서 그냥 쫙 흐름으로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별도로 암기. 연도, 사건의 배경,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요거 위주로 암기하시는데 주중 공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어. 그죠? 자기가 체크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외교사는 쉽게 말하면 역사 과목인 건 분명하지만 장르사 아니겠습니까? 외교적인 사건만 나열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사건 있죠? 야, 얘 왜 일어났어? 배경, 등장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에 대한 영향이나 결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외교사는 어떤 메인 텍스트를 제가 그 하나의 중요한 준고로 삼냐면 김용구 선생이 썼던 세계 외교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도전하시면 안 돼. 페이지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교원 준비하는 분들이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게 이 책이야. 그죠? 이 책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 위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건도 배경, 연도까지 포함해서 전개, 보통 국가 뭐 별로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어떤 사건이 이 세 가지 위주로 먼저 각인하실 것. 크림 전쟁은 왜 일어났어요? 지정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19세기 중반인 1852년에 일어났던 전쟁이고 어떤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의 남하를 자 일단 30-40년 동안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것 때문에 영국의 해상권이 강해졌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쉽게 말하면 외교사는 사건의 연속을 기록한 책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동양, 서양을 다 막론하고 이런 흐름의 역사니까 먼저 요 배경을 또는 전개를 영향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암기. 그래서 데이터업 시키시면 되겠지. 그죠? 자, 외교사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의 묶음이 형성될 거야. 그죠? 그리고 연표는 어쩔 수 없죠. 암기 사항입니다. 자,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악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 연표야. 그죠? 자, 외교사는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주중에 하는 공부 아니라 주말로 미뤄서 한꺼번에 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 2회 한 공부를 묶어가지고 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 들어갑시다. 이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추상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추상을 말 그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의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 자체가 국제정치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시하고 무정부 상태를 비롯한 다양한 개념을 만들어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론은 대부분 다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막연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현실화 작업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현실화에 가장 도움되는 것보다 사례를 빨리 인식하셔야 돼. 사례 공부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매칭이 돼. 외교사와 사례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지. 왈츠 이론이 적용되려면 가장 적합한 게 뭐예요? 그럼 왈츠 이론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잖아. 왈츠의 가장 대명사가 뭐겠습니까? 세력균형론이야. 시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시소가 안정적이래. 기울어지지 않은 시소가 안정적이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례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 현실화 시켜야 되겠지. 그죠? 그 부분이 바로 냉전이야. 아하. 미소 간의 냉전이 트루먼 독트린 48년부터 시작돼가지고 탈냉전이 91년까지 이어졌는데 그 냉전의 역사에서 양국, 즉 미소 양국들이 핵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췄구나. 그러면 사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력 균형이 현실화된 사례로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든지 이런 것들을 사례로 자꾸 기억하시면은 이론이 좀 오래 갑니다. 해마에 들어가서 단기 기억으로 그냥 잠깐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건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까다롭게 우리는 공부를 했어도 이론 문제 풀 때는 그다지 여러분들이 발목 잡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비록 추상적인 논리도 많고 다른 사회과학의 배경을 깔고 시작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능력으로 소화가 됩니다. 이슈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파트별로 나누는데 이거는 링크돼 있어. 연계돼 있다고. 그죠? G2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사를 모르면 안 돼. 그죠? 독트린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 G2가 지금 어떤 쟁력 싸움에 노출되는지를 막 고민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서 파생적인 게 뭐냐면 이슈잖아. 그죠? 미국이 일단 중국을 처음에는 왜 방치하게 됐지? 이렇게 자이언트로 커지는 걸 왜 막지 못했지?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01년에 자, 우리는 9.11로 기억하지만 이게 바로 WTO에 가입했던 그 해야. 중국이 미국의 후원 아래 들어갔던 거야. 그죠? 아하. 지금 중국이 슈퍼파워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역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키워주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G2 이슈인데 자, 고리고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파생적 개념을 쭉 끌어내고 사례 개발한 다음에 이슈를 내 걸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발품을 파셔야 돼. 그러니까 자료 검색 많이 하시고요.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섭렵하는 게 일단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도 이슈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시간 투자 비례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국제정치학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 일단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를 우리가 미스하면 되느냐? 자, 절대로 이거야. 모르는 문제가 이론에 나오면 안 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2개가 자,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개수야. 자, 그러면 일단은 자, 92점이 되겠죠? 그걸 마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뭐를 일단 자 놓쳐도 된다. 외교사에서 우리가 자 난생 처음 보는 사건들이야.
이거 제 날리는 거야. 한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슈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 일단 말 그대로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의 원인 그리고 WHO의 역할 이거 예상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하나 정도 나올 거야. 그죠? 높은 문제가 딱 두 개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토탈 두 개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놓치면 이거 92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럼 이슈는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론은 다 맞아야 돼요? 물론이지. 이론 틀리시면 안 돼. 우리가 집토끼라고 얘기해. 이거 놓치면 안 돼. 그죠? 대략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